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 힘으로 이렇게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i는 3 플러스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파이 6, 5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파이 3a. 와, 이런 복잡해 보이는 전류식 딱 보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실효값을 계산하는 방법. 이거 정말 궁금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바로 전기기능사 A학습 노트 네이버 블록에 있는 핵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딱 이 전류식이 실효값 구하는 문제인데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치끈거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걱정 마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은 이 실효값 계산 공식이 뭔지, 그리고 이 공식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또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실전 팁까지 한번 알아보죠. 학습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시간 끝나면 이제 복합전류 실효값 계산 이거 자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문제의 그 전류식을 좀 볼게요. i는 3 플러스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파이 6, 5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파이 3 a. 네, 딱 봐도 이게 항이 3개나 되고 뭐 사인 함수의 루트에 복잡해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식은 사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시간에 따라 안 변하는 거, 직류 성분이라고 하죠. DC 성분.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값이 막 변하는 교류 성분, AC 성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두 교류 성분이 주파수가 달라요. 하나는 기본 주파수, 여기 오메가로 표시됐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3배 주파수, 3오메가를 가져요.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인 실효값, 영어로는 RMS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시효감. 네,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어요. 이게 교류지만 마치 직류처럼 실제로 일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값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교류는 아시다시피 계속값이 변하잖아요.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그래서 특정 순간의 값만으로는 얘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에너지를 얼마나 내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류가 만약에 직류로 바꾼다면 어느 정도 값의 직류랑 같은 일을 할까?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실효값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저항에서 똑같은 열, 즉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직료값으로 환산한 거죠. 아하. 근데 왜 그냥 평균값을 안 쓰냐면요. 순수한 사인파 교류는 한 주기를 놓고 보면 플러스 부분이랑 마이너스 부분이 정확히 똑같아서 그냥 산술 평균하면 0이 되어버려요. 맞아요. 평균 내면 0이죠. 그렇죠. 평균이 0이라고 해서 얘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열기에 교류 넣으면 뜨거워지니까요.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각 순간의 값을 제곱해서 그걸 평균 내고 다시 제곱근을 취하는 방식, 즉 루트 민 스퀘어, 실효값을 쓰는 겁니다. 이게 실제 에너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성분이 섞인 전류의 전체적인 일하는 능력, 즉 전체 실효값을 알려면 각 성분의 실효값을 먼저 구해서 합쳐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와, 평균값이 0이라서 제곱해서 평균 낸 다음 루트를 씌우는 거군요. RMS. 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저 맨 앞에 있는 숫자 3인데요. 요게 바로 직류 성분인 거죠. 단위는 암페어고요. 네, 블로그 자료에서도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직류 성분은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값 자체가 그냥 실효값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따라서 이 전류식에서 직류 성분의 실효값은 3A. 이게 끝입니다. 자, 이제 남은 두 교류 성분. 10루트 2 사인 오메가 t 파이 6분의 1. 이거 하고 5루트 2 사인 3오메가 t 파이 3분의 1. 이걸 봐야죠. 네, 이 교류 성분들 보니까 그 사인 함수 앞에 10루트 2하고 5루트 2라는 값이 붙어 있네요. 혹시 이 값들이 각 교류 성분의 최대값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기기능사 시험 문제 보면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주어지던데 이 구조 파악이 중요하겠네요.
정말 그럽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사인 함수 앞에 곱해진 값들 10 루트 2와 5 루트 2 이게 각 교류 성분의 진폭, 다시 말해 최대값 피크 밸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교류 성분의 실효값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바로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 루트 2로 나눈 값이다. 즉 실효값 이퀄 최대값 루트 2 이거죠. 이건 이제 사인파 형태의 교뇨에만 해당되는 공식이긴 한데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인파를 다루니까요. 이 공식은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실효값은 최대값 나누기 루트 2. 네. 그럼 사인 뒤에 붙어있는 오메가 t 파이분의 6, 3 오메가 t 파이분의 3 이런 거 복잡해 보이는데 이건 실효값 계산에 영향 안 주나요? 각주파수니 위상이니 하는 것들요? 네, 안 줍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실효값 자체를 계산할 때는요. 그 각주파수 오메가, 3오메가나 위상차 마이너스 파이분의 6, 마이너스 파이분의 3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보들은 파형이 언제 시작하는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이런 걸 나타낼 뿐이지 파형의 전체적인 크기, 즉 실효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실효값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그냥 사인이나 코사인 뒤쪽은 과감하게 무시하시고 앞에 있는 최대값만 빨리 딱 보고 루트 2로 나누는 거. 이게 실전 풀이의 핵심 팁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교류 성분 플러스 10 루트 2 사인 LR. 요거는 최대값이 10 루트 2니까 실효값은 10 루트 2 나누기 루트 2 해서 루트 약분되니까 10A네요. 그리고 두 번째 교류 성분 5 루트 2 사인 LRR. 요거는 최대값이 5 루트 2니까 실효값은 5 루트 2 나누기 루트 2 해서 5A. 맞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데 이건 실효값 계산에 영향 안 주는 거 맞죠? 그냥 크기만 보면 되는 거죠? 에너지는 방향보다는 그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효값을 계산할 때는 각 성분의 크기, 즉 진폭의 절대값만 고려합니다. 부호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따라서 각 교류 성분의 실효값은 10A와 5A,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성분의 실효값을 다 구했습니다. 직류 성분 3A, 첫 번째 교류 성분 10A, 그리고 두 번째 교류 성분 5A. 좋습니다. 이제 각 성분의 실효값 3A, 10A, 5A를 구했는데요. 그럼 이 전체 전류의 총 실효값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진짜 헷갈렸는데 혹시 그냥 3 더하기 10 더하기 5 해서 18A 이렇게 단순하게 더하면 되는 건가요?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왜냐면 얘네들이 주파수도 다르고 하니까 그냥 더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 배울 때 정말 비슷하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단순하게 더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전기회로 해석이 훨씬 쉬웠겠죠. 각 성분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기여분을 합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공식, 이 문제 풀이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도 엄청 강조하는 공식이 딱 나옵니다. 전체 실효값 ILMS는요. 각 성분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구합니다. 제곱의 합의 제곱근. 그래서 RMS, 루트 민 스퀘어라고 부르는 거였군요. 와, 루트, 제곱근, 민, 평균. 여기서는 합산의 의미로 좀 쓰이지만 스퀘어, 제곱. 이름 자체에 그 계산법이 떡 들어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름에 힌트가 다 있죠.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I 전체 RMS는 루트 직류 성분 실효값 제곱 플러스 교류 성분 1 실효값 제곱 플러스 교류 성분 2 실효값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각 성분 실효값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 합친 값에 다시 루트, 제곱근을 씌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직각 삼각형 빗변 길이 구할 때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서로 다른 성분, 여기서는 직류와 각 주파수 교류의 크기를 합쳐서 전체 크기를 구하는 방식과 수학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각 성분이 독립적으로 전체 에너지에 기여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요. 이 공식은 반드시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와,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하다니 뭔가 연상되니까 외우기 훨씬 좋네요. 제곱의 합의 제곱근? 그럼 이 문제에 바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IRMS는 루트 직류제곱 플러스 교류 1 시료값 제곱 플러스 교류 2 시료값 제곱이니까 우리가 구한 값을 넣으면 IRMS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계산해 보면 3의 제곱은 9, 10의 제곱은 100, 5의 제곱은 25. 이걸 다 더하면 루트 9 플러스 100 플러스 25니까 루트 134네요.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 네, 이제 루트 134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대략 11.575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 선택지를 봐야죠. 보기가 1번 11.6, 2번 23.2, 3번 32.2, 4번 48.3 이렇게 주어졌네요. 우리가 계산한 11.575와 가장 가까운 값은 뭔가요? 1번 11.6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11.6A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단위의 중요성입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계산 실수도 문제지만 단위 실수도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모든 계산 과정에서 단위를 꼭 생각하시고 특히 최종 답에는 반드시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를 명시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전압이나 저항 같은 다른 단위랑 헷갈리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맞아요. 단위 깜빡하기 쉬운데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 문제 풀면서 수험생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방금 강조했던 그 제곱의 합의 제곱근 공식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예요. 그냥 실효값들을 다 더해버리거나 3 플러스 10 플러스 5는 18 아니면 제곱하는 거 깜빡하고 루트 안에 넣거나 루트 안에 3 플러스 10 플러스 5 혹은 제곱은 했는데 마지막에 루트 씌우는 걸 까먹는 9 플러스 100 플러스 25 뭐 이런 실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제곱하는 거 깜빡했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 그렇죠. 두 번째는 교류 실효값 구할 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 하는데 실수로 곱해버리거나 아니면 2로 나눈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끔 문제에 주어진 교류 성분의 답시 이미 실효값으로 주어졌는지 아니면 최대값으로 주어졌는지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서 최대값이다, 실효값이다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 사인 함수 앞의 개수는 최대값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런 함정들을 미리 좀 알고 주의 깊게 문제를 푸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와, 정말 꿀팁인데요. 이런 실수 유형들 미리 아니까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자료 풀이 기반으로 해서 단계별로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따라하기 쉽게끔요. 1단계, 직류 성분 찾기. 식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항, 딱 숫자로만 된 항을 찾습니다. 이 값이 바로 직류 성분의 실효값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3A였죠. 2단계, 교류 성분의 최대값 확인. 각 교류 성분,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있는 항을 찾고요. 그 함수 앞에 곱해진 숫자, 이게 바로 각 교류 성분의 최대값입니다. 여기서는 10루트 2 하고 5루트 2였죠. 3단계, 교류 성분의 실효값 계산. 2단계에서 찾은 각 교류 성분의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서 교류 실효값씨를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10루트 2 루트 2 해서 10A, 그리고 5루트 2 루트 2 해서 5A 나왔죠. 그리고 사인이나 코사인 뒤에 붙은 복잡한 부분, 위상이나 주파수는 실효값 계산할 때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거. 4단계, 전체 실효값 공식 적용. 자, 제일 중요한 거죠. 제곱의 합의 제곱근 공식. 즉, IRMS 이꼴 루트 직류 제곱 플러스 교류 1 실효값 제곱 플러스 교류 2 실효값 제곱 플러스 점점점. 여기에 1단계랑 3단계에서 구한 각 실효값들을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꼴 루트 134 나왔고요. 5단계, 최종답 선택 및 단위 확인.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 루트 134 이꼴 11.58A를 문제의 보기랑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값을 선택하고 절대로 단위 A 확인하는 거 잊지 말기. 여기서는 11.6A를 선택했죠. 와,
이 5단계 과정만 딱 기억하고 따라가면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전류식이 나와도 뭔가 체계적으로 시료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제곱근.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외우시면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유사 문제 만났을 때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막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건 직류, 이건 교류 최대값, 이건 다른 교류 최대값. 이렇게 빠르게 파악하고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평소에 충분히 연습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에 나왔던 그 문제 i는 3 플러스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파이 6, 5 루트 2 사인 3 오메가 파이 3a라는 복합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죠. 각 성분, 직류 따로, 교류 따로 시료값을 구한 다음에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제곱의 합의 제곱근 공식을 사용해서 전체 시료값을 계산한다. 이 명확한 단계별 접근법이랑 핵심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시험에서 유사한 문제 나와도 정말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오늘 내용이 큰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히 시험 문제 하나 맞추는 걸 넘어서서 사실 교류 회로의 중요한 특성들, 예를 들면 전력 계산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같은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시료값이 IRMS라고 하면 거기서 소비되는 전력은 P는 IRMS 제곱 R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또 부하에 걸리는 전압 시료값이 VRMS이고 전류 시료값이 IRMS이고 역률이 코사인 세타일 때 유효 전력은 P는 VRMS, IRMS,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고요. 보시다시피 전력 계산에는 항상 이 시료값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두는 게 전기 공부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와, 시료값이 단순히 그냥 시험용 계산법이 아니라 실제 전력 계산의 완전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었네요. 오늘 내용 잘 소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혹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나 뭐랄까 확장해 볼 만한 그런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류 성분이 전부 다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 사이누소이덜 웨이브인 경우만 다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전류의 파형이 사인파가 아니라 다른 모양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각파, 네모 모양 파형이죠? 아니면 톱니처럼 생긴 삼각파, 트라이앵귤러 웨이브 같은 파형이라면 이때도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만약 달라진다면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예를 들어서 최대값이 플러스 A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인 아주 대칭적인 사각파의 시료값은 과연 얼마일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와, 사각파나 삼각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파형의 모양에 따라서 시료값을 구하는 방식이나 그 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오늘 배운 사인파의 시료값 계산법, 그 최대값 나누기 루트 2라는 게 다른 파형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럴까? 그럼 다른 파형의 시료값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전기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정말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 내용이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연습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목표하시는 자격증 취득에 꼭 성공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그 지적 호기심을 확 채워드릴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